예, 가볍게 라이브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이수환 정우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올해 배터리 시장 전반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당연히 전기차용 수요는 좀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면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의 포드나 GM 실적들이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역시 전기차 판매에 상당한 고전을 좀 하고 있다. 고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네, 기존의 어떤 내연차와 여전히 격차가 좀 있다. 비싸다라는. 예, 비싸죠. 네. 뭐 예전에 전기차 초창기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뭐 완전 보조금이 없으면 살 엄두조차 나지 않는 객차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두 번째는 늘 제가 말씀드린다만 살만한 차가 있어야 된다. 상품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품성. 여전히 많은 전기차들이 내연차 대비해서 모델 가제수도 적고 이제 좀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아직은 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와중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은 그 테슬라 같은 기업입니다. 네. 여기는 뭐 모델 Y라는 전기차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전기차 중에 하나였고요. 네. 올해 또 얼마 전에 또 신모델을 내놨거든요. 네. 그 제품 그런 어떤 일부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잘 나가겠지만 네.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좀 상당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은 원초적인 어떤 내용이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한 재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언제순간 이렇게 기대가 확 올랐다가 네. 확 떨어지고 지금 계속 쭉쭉쭉 안 올라온 뭐 기대감 플러스 실제 판매라는 듯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혹은 수요, 배터리 수요 이런 거 포함해서 분위기가 확 떨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지금 얘기한 거는 아주 이제 원초적 이유고 확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이 갑자기 뭐 주다가 뭐 끊겼다든지 네. 뭐 그런 게 그렇지 있지 않아요. 않습니까? 보조금 자체는 올해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에서 각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할당금들이 전부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당장 뭐 IRA가 폐지돼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는 이것도 뭐 영향을 끼쳤겠지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보조 정책은 지금 폐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AMPC처럼 첨단 제조 세액 공제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배터리 쪽 전망도 그렇게 아주 밝지는 않겠네요. 대신 네. 국내 업체 SDI나 예. 뭐 LG엔솔이나 SK온 같은 기업의 경우 뭐 실적 발표라든지 네. 작년도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얘기를? 굉장히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그 희망적인 이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르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터널로 빠져나간다는 식의 시그널을 좀 많이 주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상당수가 매출의 대부분이 전기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수요에 너무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다운되면 당연히 이쪽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월중에 밸런스가 좀 맞았다면 뭐 ESS라든가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쪽에 좀 밸런스가 맞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았고요. 네. 이르면은 연말에는 반등 정도가 좀 가능할 걸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의 선별 조건은 이제 전기차의 수요 회복 뭐 이런 게 먼저 성립이 돼야 되겠군요.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좀 반등이 좀 돼야 됩니다. 자동차 업계도 그렇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어쨌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보긴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서두에 이제 드리는 이유는 오늘 뭐 삼성 SDI와 GM의 합작사 요 합작사에 대한 얘기부터 해주죠. 언제부터 이게 뭐 합작사 그러니까 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GM 하면 LG 화학 시절 2009년 8년 때 뭐 대규모로 줘서 갑자기 그때 이제 이제 전기차가 온다. 했다가 이제 볼트 뭐 이런 벌써 것들. 네. 탁 식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재반등이 온 시점은 2019년이었죠. 그래서 LG가 주로 만들었던 게 파우치형 배터리였고 네. 그러다가 GM 이제 메리바라 회장이 갑자기 이제 그 투자자 컨퍼런스 콜에서 좀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티엄 플랫폼은
파우치뿐만이 아니라 뭐 네.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아주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말을 자꾸 뉘앙스를 풍기면서 업계에 GM이 파우치뿐만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전격 채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배터리의 종류만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터리 안에 완전히 그 조성까지 바꾸는 부분들이어서 네. 좀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그럼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 2022년 말부터 SI가 될 거란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네. 결국은 2023년 제 기억이면 중반, 아마 여름 즈음에 당시 최윤호 사장과 네.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지 구입하고 양쪽에서 지분 투자하고 이제 해를 넘겨서 2025년 지금 이 시점에 본격적인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LG 입장에서는 네. 좀 속이 좀 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얘기하면 네. LG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토요타도 있고 혼다도 있고 엄청 많다. 뭐 걱정할 거 없다. 라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이 쓰리죠. 그렇죠. 특히 어떤 그 형태의 변경, 형태를 우리가 이런 걸 채용하겠다, 각형에 따른 어떤 합작사 파트너예요. 네. 변경. 뭐 사실 예전에는 그냥 GM하고 LG하고 너무 끈끈하다. 엄청나게 끈끈한 사이였고요. 네. 중간에 다른 배터리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얘기할 때마다 LG는 물론 자기 방어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예를 들면 SDI가 토요타나 혼다랑 합작사 만들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만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포드보다 규모가 2배나 큰 GM이라는 큰 기업을 1등 자동차 완성차 기업과 LG 외에 삼성과도 합작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이정표가 찍힐 것 같습니다. 그 합작사에서는 이제 각형만. 각형 원래 계획은 5개 라인 중에 네. 2개 라인은 원통이었고 네. 3개 라인은 각형으로 이제 기획이 됐었다가 네. 지금은 전량 각형으로만 생산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GM에서 나오는 그 전기차는 네. 파우치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GM의 또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죠. 캐딜락. 뭐 이런 네. 이런 캐딜락도 뭐 캐딜락이나 아니면 허머 네. 등 이제 여러 하위 브랜드에서 만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모두 싹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파우치형 배터리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삼성 SDI와 뭐 합작한 그 회사에서 나온 각형을 이제 달고 나오는 차량이 이제 나오겠네요. 어느 순간에는. 나오겠죠. 뭐 그게 어떤 차량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올해 첫 대규모 수주전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아까 뭐 최은호 전 당시 네. SDI 차장께서 사인하고 난 게 이제야 이제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게 기반 인프라 투자는 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땅 사고, 뭐 파일 받고 건물 올리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할 테니까 네. 이제 뭐 차치하고 우리 이제 특히 후방 산업계의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이쪽 투자가 좀 돼야 좀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뭐 수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들 다 3사 나왔습니다만 올해 시설 투자는 당연히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뭐 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한 20%에서 30%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 중에서도 미국은 그대로 가거든요. 뭐 지금 합작사까지 도장 찍어놓고 지금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리먼 사태 때 한번 여기 챕터 11이라고 해서 파산이 났었어요. 네. 당시에. 네. 그래서 GM은 정부 돈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 특히 대규모 그 제조업 기반이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기조는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고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GM 합작사 아까 잠깐 말씀하신 5개 라인. 네, 5개 라인. 네. 지금 5개 라인 한 번에 다 할 건 아니고요. 5개 라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이 원래 3개가 각형, 2개가 원통이었는데 일단 각형부터 먼저. 그러니까 근데 다 각형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각형으로 했는데 네. 일단 3개부터 먼저. 3개 라인부터 네, 한다. 3개 라인. 지금 이제 뭘 하나 보죠? 그럼 이제 뭐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장비도 사오고 해야 될 텐데. 그 어떤 이제 그냥
자체 자기가 100% 가진 그 법인에 어떤 아니면 공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GM하고 SDI는 지금 처음 지금 접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현장 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비딩을 하기 위한 누구 대상으로? 협력사 대상으로. 네. 자,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그 RFQ를 날리죠. 네. 이제 그 사양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고 이런 사양으로 각 장비들을 좀 받아서 쓸 테니까 오십시오. 자, 이제부터 현장 설명회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 설명회 이제 협력사들이 오겠죠. 거기서 자, 신청하십시오. 결과는 조만간 우리가 내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이번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장비 회사들이 주로 장비 회사들입니다. 거기서 설명을 듣고 네. 비딩을 하고 비딩에서 뭐 누군가 경쟁했을 뭐 경우에는 경쟁에서 이기겠죠. 이기면 이제 발주가 나오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공시가 되고 공시가 되죠. 만들어서 팔고 하면 네. 돈이 들어오고 하는 구조겠네요. 이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삼성도 마찬가지 둘 다 이제 대기업이지만 네. 그 발주가 나오는 시점은 삼성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LOI가 구매 의향서가 나오고 저 발주까지 나오는 텀이 LG 엔솔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뭐 LOI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자재 사고, 부품 사고 해서 인력 채용해서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PO가 나야 계약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LG보다는 삼성이 상대적으로 조건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발주가 난 상태에서 100일 이내에 무조건 현금으로 계약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붙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주가 나오는 시점은 지금 업계에서는 3월 내에 발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비딩하는 비딩을 하는 거겠네요. 거죠. 지금 이제 과정에 들어가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규모가 아까 3개 라인이면 세 개 라인이니까요. 보통 한 30기가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기당 1기당 예. 한 개 기당. 네. 아니요. 그 세 개 라인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한 20기가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기가 정도면 투자비도 꽤 꽤 들죠. 꽤 들죠. 전체 우리가 그 장비 투자액을 전체 투자액의 약 30%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전체 투자액이 약 6조 원 정도 되니까 네. 6조 원의 30% 정도가 지금 장비에 먼저 1차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3월에 발주 난다고 하면 이 공장은 네. 그 3개 라인은 한 어느 정도 시간 뒤에는 가동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번 뭐 보통 이제 그 리드 타임으로 보게 되면 연내,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에 발주가 나게 되면 이르면 연내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출발을 해서 네. 셋업은 셋업 기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중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에는 가동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뭘 공급하는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수주가 매출로 전환되는 게 내년에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중간에 이제 이제 그 중도금을 받죠. 그러니까 장비를 이제 선적을 하고 나면 주인이 바뀝니다. 장비 회사에서 네. 고객사로 주인이 바뀌니까 그때 중도금을 받게 되고 네. 나머지 셋업이 끝나면 잔금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뭐 한 50에서 70, 네. 나머지가 잔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발주를 받게 되면 네. 전체 금액 100이라고 했을 때 한 70 정도의 금액을 네. 연내에 수주 잔고에서 매출로 뺄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떤 공정 분야에 어떤 장비사들, 국내 업체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지 비딩을 할 건지 혹은 뭐 가서 들었을 테니까 네. 어떤 장비 업체들이 왔는지 한번 쭉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가 SSP라고 하는 뭐 전자로 치면 협성회 같은 네. 그 자체 1차 티어 밴드 그 협력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몇몇 공정은 특정 기업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몰아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예를 들면 믹싱 같은 경우에는 JLMNS가 가장 유력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 공정 장비는 하나 모멘텀, 네. PNT 이 두 개 기업이 지금 비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지금 뭐 전영현 지금 부회장님 당시 이제 SDI 대표하실 때에는 뭐 CIS나 PNT에서 이제 하나가 새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 쪽이 많이 포션을 좀 차지한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일단 두 회사가 지금 비딩에 들어가 있고요. 조립공정 장비에서는 노칭 스택은 필 에너지와 우원 기술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비딩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조립 각형이기 때문에 네. 이 각형을 조립해야 되는 조립 공정의 조립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MOT가 거의 독점, 굉장히 이 회사가 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받을 것 같고, 네. 위에 뚜껑을 씌워야 됩니다. 캔이 있으면 캡이 있어야 되니까 네. 뚜껑을 씌우고 용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MOT와 하나기술 이 두 개 회사가 입찰 비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액기가 있습니다. 네. 주사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아직 비상장사인데 이것도 나중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베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스텍. 네,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고요. 네. 이 베스텍이라는 기업에서 주액기는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충방전기, 후공정 장비인데 여기가 조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일단 원익 P&E, 네. 그리고 갑진, 네. 그리고 중국의 한커커지 이 세 개 회사가 지금 비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